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1월 2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1506년 명정덕 1년 남원부사 신공제가 배사하니 상이 인견하고 백성 다스리는 방법을 물었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1월 2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1506년 명정덕 1년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1월 26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제주 목사에게는 구례에 의하여 아록을 줄 것을 명하였다. 아록은 수령의 권속에게 주는 식료를 말한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1월 27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 좌의정 박원종 우의정 유순정 무령 부원군 유자강이 아뢰기를 듣건대 어제 대간이 갑자년 파방의 의논이 전후와 같지 않다 하여 신등을 가리켜 염치가 없다고 하고 유승조도 또한 그 자체를 보면 정실이 있는 듯하다 하였으니 신등이 어찌 부끄럽게도 상위에 있겠습니까? 비염을 청합니다. 그리고 최세절 등이 상소를 가지고 청탁하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들은 바가 있어서 말한 것입니다. 참그대 추문하소사였다. 자광이 독계하기를 처음 듣기는 최세절의 시에 점대에서 이미 겸손한 왕망을 죽였고 한전에 어찌 배옷 입은 공손홍을 용납하려 하였다 하고 또 듣기에 과거의 예가 아니었다 하므로 의논하여 파방하였다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최사절이 상소를 보니 스스로 변명함이 심히 합당함으로 이와 같이 의논하였던 것입니다. 대저 그때 이런 추론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대신에 의논이 처음에는 과거의 이해가 아니었다 하여 파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고 상소를 보고서야 비로소 한결같이 과거의 법을 따른 것을 알았으므로 의논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니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비염하지 말라. 유승조는 경영관이 되었는데 만약 그 말을 물으면 언로를 방해할까 두렵다 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1월 27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홍문관은 이미 복설하였으니 그곳에 쓰일 잔물의 수를 헤아려 갖춰주고 성균관의 동서제, 명륜당의 동서협실, 정록청, 향관청 등은 속히 그 수리를 마치라 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1월 28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헌납 강중진이 아랜바에 있던 교리 권달수의 아내 정씨의 일을 다시 물어 아뢰라 하였다. 중진이 아뢰기를 정씨는 남편이 피주됨을 듣고 상주에서 함창 고모의 집에 왔는데 그 고모가 죽을 고난이 대답하기를 내 남편이 이미 죽었으니 살아서 무엇하느냐 하고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대지 않고 죽었습니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1월 28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갑자방 사람을 취재하여 사판에 끼지 말게 할 것을 청하니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0월 2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광의 납시였다. 집이 성룡족 정은 박광영이 갑자방 사람들을 취재할 것을 청하니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고 조광에 납시었다. 대사한 이계매 대사간 윤희선이 갑자방 사람을 취재하여 사습을 바로잡을 것을 청하니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1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1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좌의정 박원종 우의정 유순정 이조판서 성희안 등이 아뢰기를 유빈 이과 김준손 등은 죄를 받고 전라도에 있으면서 국군이 이미 떠나고 민심이 향하는 바를 알고서 주상을 추대하고 옥과 현감 김계로 하여금 서울에 경문을 전달하게 하였는데 미처 이르지 않아서 전하께서 등극한 것을 듣고 돌아갔으니 그 사기가 꾀하지 않고서도 같았습니다. 중예가 협심하여 초대한 것임을 이로써도 알 수 있으니 마땅히 사책에 크게 적어야 하므로 와서 아뢰입니다 하였다. 그 격서는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 강헌 대왕은 어렵게 창헌하여 자손에게 물려주셨고 우리 세종에 이르러 덕교가 아름답고 밝아졌으며 정화가 크게 행하여져 예악 눈물이 환하게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성종에 이르러서는
한결같이 성헌을 조차 국용을 전략하고 인민을 사랑하여 형률은 죽이지 않는 것으로서 위험을 삼고 재물은 축제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유함을 삼았습니다. 관후하게 백성을 대접하고 언예로 선비를 대우하며 문무를 아울러 숭상하여 등용하니 사람들은 쓰임을 즐거이 여기고 모두 명절을 숭상했습니다. 백성은 편안하고 물화는 풍성하여 온 세상이 근심되는 일이 없었으니 태평스러운 정치가 이에 융성했습니다. 아깝게도 장수를 누리지 못하 갑자기 정호의 슬픔을 주어 비록 심산 궁곡이라도 달리와 호흡하지 않음이 없었음을 깊은 사랑과 두터운 언택이 인심에 젖은 때문이었습니다. 분리의 사군이 계승하였으나 선왕의 법을 모두 변혁하고 고학하고 모도함이 날로 심하였습니다. 보황의 후궁을 장살하고 옹주와 왕자를 유배하여 죽였으며 이를 말리는 대간을 귀양 보내거나 주참하였습니다. 대신을 욕보이고 충량을 해치되 아비가 살육되면 아들에게 미치고 아들이 살육되면 아비에게 미치며 형이 살육되면 아우에게 미치고 아우가 살육되면 형에게 미치니 서로 수사하고 연좌함이 진나라 법보다 심했습니다. 죽은 자와 귀양간 자가 그 얼마인지를 몰랐는데 모두 죄가 있었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고 재앙이 마른 해골에까지 미쳐 두골이 여기저기 거리에 매달려 있고 맨 성장이 오래도록 저자에 버려져 있으며 천차만한 형벌과 뼈를 받쓰는 형벌을 자행하였으니 이 또한 무슨 형벌입니까? 남의 처첩을 앗아 음욕을 자행하고 남의 집을 헐어서 원유를 넓혔으며 선홍의 능치면 꿩이나 토끼의 놀이터가 되고 선생의 사면은 곰이나 호랑이의 우리로 변했습니다. 정사는 내실에 있어 명분이 문란하고 용도는 절제가 없어 공사가 탕갈되니 징발하여 거두어 들임이 그침이 없으므로 백성이 의지하여 살 것이 없어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끌어 유망을 잇따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실 형제의 처벌 핍박하여 서로 간통하게 하니 인륜이 벌써 두절되고 인도가 없어졌습니다. 3년상에 있어서도 이것은 천하의 통상적인 상사인데 차마 그 상제를 단축하고 부모의 길을 군자가 종신토록 입은 상사인데 또한 모두 없앴으니 이는 곧 제사 지냄이 유익함이 없다 하여 스스로 제사를 끄는 것입니다. 아, 슬픈 일입니다. 하늘에 있는 선왕의 영혼이 과연 편안히 흠양하시겠습니까? 말과 생각이 이에 이르니 통곡함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기타 토목의 역사와 성색의 기호, 대지, 유전의 오락과 금수, 화훼의 완상 등 일일이 다 들기 어렵습니다. 곧 곤충, 초목과 돌까지도 모두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죄가 걸주보다 더하니 예로부터 나라를 망친 임금 중에 이와 같이 심한 자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생민의 일시적인 괴로움은 아직 좋게 말할 것도 없으나 임금 자리는 간사한 이가 엿보는 것인데 만일 왕위를 엿보는 자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다면 괴로움을 싫어하고 편안하기를 생각하는 백성이 반드시 소리가 호응하듯 그림자가 따르듯 할 것이니 역성의 하가 또한 걱정됩니다. 성명께서 26년간 경사를 예로 대접하고 충의를 배양한 것도 바로 오늘의 위에서였습니다. 우리 성묘를 섬겨 두터운 은혜를 받고 총권을 입은 자가 사직이 많은 것을 앉아서 구경만 하고 견디고 차마 두 성을 섬기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종의 영혼은 응당 구천 지하의 예신하들과 이미 몰래 주참할 것을 의논했을 것이고 또 조정에 있는 공경대부들의 녹봉만을 구차스럽게 탐하고 제멋만을 오로지 두호해서 옛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음을 원망할 것입니다. 진성대군은 성종대왕의 친아들로서 어질고 덕이 있어 주외가 촉망하여 국가하여 귀의하는 바이니 이분을 두고 어느 분을 우러르겠습니까? 그래서 성종의 예시나 모모 등은 진성을 추대하고자 모월 모일에 의병을 일으켜 제도의 격설을 돌리고 나라를 약속하여 서울에 모일 것입니다. 조정에 있는 삼공육경과 여러 집사들은 마땅히 속히 추대하여 종사의 위태로움을 붙들고 인신의 분함을 폐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함께 도모하고 몸을 보호해서 의병이 이르기를 기다리십시오. 태공이 무왕을 도와 줄을 치자 앞의 무리가 창을 거꾸로 잡고 뒤를 공격하여 배반했으니 이때를 당하였으나 무왕이 이성으로서 혁명하였는데도 인심은 순한 것을 도왔어요. 오히려 이와 같았는데 지금 이것은 성종의 친아들을 추대하는 것이라 하늘에 응하고 사람에 따는 것이니 누가 감히 이 일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관계를 꾸미는 이가 있으면 스스로 조정의 의논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일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주를 입지 않고 궁시를 들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 건 인심이고 의가하는 바는 대의일 뿐입니다. 만약 어지러운 명령을 받들고 군사를 거느려 막는 자가 있으면 뒤를 공격하여 배반하는 일이 사세상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각각 마땅히 소심하게 살펴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중종실을 일권 중종 1년 12월 1일 글사 네 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중종실을 일권 중종 1년 12월 1일 글사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원종 공신의 사천인 자는 삭제해버리되 만약 전교를 받들어 등재하는 자는 삭제해버릴 수 없다 하였다. 중종실을 일권 중종 1년 12월 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조광의 납시였다. 헌납 강중진 지평 송흠이 갑자방 사람 취재하기를 청하니 연호하지 않았다. 대사성 이점이 아래기를 택배한 학사 수리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유생들이 성균관에 거처하고 싶어도 거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습속을 보면 한갓 사장만을 숭상하고 경학을 일삼지 않습니다. 청와대 학문을 권장할 조목을 상의해서 다시 정하소서. 선왕조에서는 사유를 택하여 차차로 승서하고 다른 직책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법을 거듭 밝히소서 하니 이를 쫓았다. 시독관 유승조가 아래기를 조정조에 있어서는 혹은 정성으로서 혹은 문병에 있는 재상으로서 관각 당상에 택차하여 성균관을 출입하면서 혹은 제수를 과차하고 혹은 경학을 강론하도록 하였으므로 유생이 혐오하고 격려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마땅히 그 법대로 하여야 합니다. 또 폐조의 나라의 자폐를 베풀어 죄인의 의복을 모두 저자 사람을 하여 갖춰 주게 하니 그 패가 많았습니다. 내 농장을 설치한 것은 임금으로 하여금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하고자 함인데 농사의 어려움을 미처 알기도 전에 저자 사람이 먼저 곤욕을 당하니 패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리는 이미 행하지 말라고 하였다. 내 농장은 만약 패가 있으면 또한 정지하여도 좋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내 농장을 설치한 것은 그 뜻이 깊다. 경운, 역역의 형상을 갖춰 임금으로 하여금 백성의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따로 임하여 보지 않더라도 도움이 없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또한 임하여 보는 때가 있는 데야 말을 못하겠는가. 승조가 그 비용을 아껴 학파할 것을 정하니 크게 잘못이다. 중조실로 일권 축종 1년 12월 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강상정 이견소는 그의 삼촌 평성 도정의 아내 최씨를 억제하여 복상할 수 없게 하니 죄가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가볍게 논의하여서는 안됩니다. 청가대 중한 법으로 논지하소서니 수의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조실로 일권 중종 1년 12월 1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일권 중종 1년 12월 2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앞서는 관각 당상 및 다른 합당한 당상을 초계하여 연차로 성균관에 나아가 매월 삼순마다 혹은 강론하고 혹은 제수를 하도록 하여 유생에게 학과를 권면하였었다. 대제학과 예조 당상으로 하여금 숭학절목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로 일권 중종 1년 12월 2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일권 중종 1년 12월 3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조계를 들었다. 동부성지 이유청이 아뢰기를 함경도 야인 우마적 김준손 전도치는 죄가 자명에 차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사람이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유순정은 아뢰기를 일이 명백하니 마땅히 형률대로 하여야 합니다. 또 저 야인 지역에서 형벌을 집행하면 저들의 마음이 반드시 상쾌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로 일권 중종 1년 12월 3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조광의 납시였다. 사간 김말문 장령 김언평이 갑자방 사람을 현요한 관직에 사용하지 말 것을 논하니 윤호하지 않았다. 시간간 이 세인이 아뢰기를 대마도에서 면포 3,000표를 청구하니 진실로 이를 쫓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주 왕래에 외적이 있어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약탈하여 유헌, 김 양부는 모두 필살되고 이 운군은 겨우 벗어나 모면하였습니다. 비록 하찮은 백성이 필살되었어도 오히려 힐문하이하는데 하물며 이들 명신이겠습니까? 죄를 성토하기는 어렵지만 도주에게 통리하여 외적을 추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김전이 아뢰기를 신이 남해의 귀한 것을 보았는데 외변을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록 만호가 있지만 수군은 모두 토목역사에 나가고 전선을 헛되이 버려놓았을 뿐 쓰지 못하며 게다가 백성들은 대부분 도망가 흩어졌습니다. 남방 변경의 일이 진실로 염려됩니다. 청근대 북방을 조치한 예의에 의하여 대신에게 의논해서 조치하소서 하였다. 세인이 아뢰기를 모름지기 작적한 자를 추치한 뒤에야 바야흐로 청구한 일을 허락하고 아울러 통용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영사 유순정이 아뢰기를 앞서 조정이 외적에게 욕을 본 것이 여러 차례입니다. 이제 만약 묻지 않으면 심히 불가합니다. 마땅히 정상을 주문하여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충조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3일 정리 세 번째 기사 무령부원군 유자강 좌희정 박원종 의정 유순정이 아뢰기를 무릇 일푼 아무는 비록 할이 일지라도 헌부에서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고 반드시 첩정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신을 마련하는 것 때문에 국을 설치했는데 헌부에서 나주를 풀어 서리를 잡아갔고 박영문에게 또 공함을 보내어 행문하니 이는 장차 신들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사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헌부에서 서리를 잡아가던 것만도 이미 잘못인데 또 공함을 내었으니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필시 정성 등이 출사하지 않았는데 박영문은 항상 출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증조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3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납치였다. 검토관 이사균이 아뢰기를 신이 근래 어사로 지방에 나가서 보니 각 역의 피폐함이 이보다 더 심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청주는 곧 외인이 내왕할 때 연향하는 곳인데 또한 심히 피폐하였었습니다. 공신의 노비와 구사를 양계에는 이미 허락하지 말게 하였거니와 경계의 각 골과 청주, 진천 등 피폐한 곳의 노비도 주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길가의 역자가 10집 가운데 9은 없어져서 무릇 진상하는 물선을 묵혀두고 제때 운반하지 못하니 그 소복할 계책을 금방 마련하여 주호를 더 지급하고 또 전세를 면제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수의하여 처리하여야겠다 하였다. 증조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3일 정리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3일 정리 6번째 기사 대선 이계명 집이 성년주 장년 김언평 지평 송홈 등이 아뢰기를 원정공신의 외람됨이 많음을 듣고 진위를 상고하고자 서리를 조치하니 오지 않았고 마련 단자를 보고자 제3 재촉하였을 때 또 가지고 오지 않아 부득이 한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신 등이 도리어 신등을 거르다 하니 대저 대간이란 백간을 규찰하는 것인데 이제 대신의 논란을 잊고 그 사이에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어찌 감히 그 직책을 다하겠습니까? 대저 도감이란 일컬으면 일품 아문이 되므로 반드시 첩정이라는 공문으로 통지하고 청이라 일컬으면 일품 아문이 아니므로 관자로서 서로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이 관자로 통지하였으며 그 부분도 아직 본부에 있습니다. 또 공신단자를 보내올 일은 이미 상교가 있었을 때 또 보내지 않으므로 박영문을 한문한 것이고 그 답통 안에 도제조가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였으니 이도 또한 가닥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끝까지 추문하여야 할 것이나 신등이 용렬하여 감히 근거하지 못하였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재차 아뢰니 전교하기를 문서를 보내지 않으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이지 대간으로 하여금 손을 쓸 수 없게 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당초에 정교가 비록 없었더라도 단자는 오히려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보기를 허락한 정교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역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신 노권청 칭호를 일품 아문이라고 써게 아뢰었으니 주문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등이 난관에 실수한 바를 비유하여 일품 아문의 서리를 잡아간 것으로 아뢰었으니 그 까닭을 추문하여야 합니다. 또 그 단절의 정성들이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니 만약 그렇다면 비록 정성일자라도 역시 추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영문을 무엇 때문에 끝까지 추문하는가? 정성들도 또 어찌 반드시 추문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중조실 일권 중종 1년 12월 3일 정리 7번째 기사. 유자강, 박원종, 유순정이 아래기를 처음 주문부에서 공신을 마련했을 뿐이고 청으로 이름하지 않았습니다. 공문을 주고받을 때 칭호가 곤란하므로 청으로 이름했을 뿐입니다. 동신, 단자는 신이 등이 봉함하였으니 명문이 제멋대로 떠들 바가 아니며 보도록 하라는 성전은 신 등도 붙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신 등이 감히 대간에게 허물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를 어기는 일이므로 아래였을 뿐입니다. 어찌 사정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민조실 1권 중종 1년 12월 3일 정리 8번째 기사. 승지를 보내어 성균관 수리를 살피게 하고 또 유성들에게 주효를 공개하였으니 정원의 아뢰므로 인한 것이었다. 중조실 1권 중종 1년 12월 3일 정리 9번째 기사. 명하여 문학의 선비를 뽑아서 정업원에서 사가 독사하게 하니 홍문관고리 이행 김세필 부교리 김안국 성균관 직강 홍은중 도청부도사 신상 이조좌랑 유운 성균관 전적 김안노 예문관 검열 김영 이희정이 여기에 들어섰다. 중조실 1권 중종 1년 12월 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성균관생은 변희칠 등이 전을 올려 사언하였다. 중조실 1권 중종 1년 12월 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대사헌 이계명 지비 성윤조 장량 김언평 송지평 송흠 등이 아뢰기를 박영문은 주문하지 말라는 전지가 있었으나 그 천과 관자를 통제할 때와 서리를 초치할 때 일품 아문을 말하지 않다가 단자를 취하여 올 때이야 일품 아문이라 하면서 서리를 보내지 않았고 공함을 출성하였더니 당상이 성을 내어 일품 아문으로 칭탁하고 막는 데의 아래였습니다. 신정 초기에 공을 세운 대신이 반드시 대간을 억제하고자 하니 그 가운데 수창한 재상은 주문하지 않았으는 안 되고 박영문 또한 주문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대사관 윤희손 사관 김말문 헌납 강중진 정은 박거린이 아뢰기를 원정공신 마련은 주문부가 아니라 공신 노권청에서 하는 것이니 일품이 아님이 분명한데 정성들이 막는 데에 아뢰었고 헌부가 논란함에 미쳐 쓰는 정성은 진실로 마땅히 잘못을 알아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거늘 또 허물을 꾸며서 다시 아뢰어 헌부로 하여 감히 말을 못하게 하고자 하니 주문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대간이 합사에 다시 아뢰기를 만약 공을 세운 대신이란 마땅히 더욱 근신하여야 할 것인데 오로지 전하의 우대만을 믿고 대간을 경멸하며 그 과실을 말하는 이가 있기만 하면 몰래 중상하니 대신이 방자한데도 상이 죄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무엇을 끓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그렇게까지야 되겠는가? 대간과 재상이 서로 동지면 조정이 안정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중조실을 1권 중종 1년 12월 4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사학 수리할 것을 청하에 윤호하였다. 폐조에 있어서 동학은 금표 안에 들어가고 중학은 사포수에 옮겨 우거하였으며 서학과 남학도 무성한 풀밭인 채였다가 이에 이르러 소재하고 정도는 유학하는 선비들이 점점 모여들었다. 중종실 1권 중종 1년 12월 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아뢰기를 어제 전교에 이와 같은 작은 일로 하여 대신을 죄주겠는가 어찌 공을 믿고 방자하여 그러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일이 이보다 큰 것이 더 큰 것이 없는데 어찌 이를 작은 일이라 하십니까? 대신이 정기를 받들어 시행하지 않고 대간을 두려워하고 지 않으면 그 뜻이 비록 이와 같이 방자하게 행동하더라도 상이 죄주지 못하리라고 여겼어입니다. 때문에 허물 꾸미기를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박영문은 이미 공함을 내어 탄핵하였으니 비록 주문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더라도 신등이 지금껏 농계하면 의당 문을 닫고 허물을 생각하여야 할 것인데 공문에 함양군이라 칭하여 양양하게 행공하니 대간을 멸시하고 공을 믿고 방자한 것을 알만합니다. 대신으로서 잘못을 저지르고 감히 임금을 속여서 노권청 일품 아문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중문부라고도 하였으니 이는 하늘을 가리켜 땅이라 하고 소를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모두 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다. 그러나 대신은 다만 말에 실수가 있었을 뿐이다. 어찌 사정이 있겠는가 하였다. 다시 아뢰니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 1권 중종 1년 12월 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갑자는 겨울 문과 급제 최세절 등은 아직 현요한 간직에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진저실 일권 청종이 1년 12월 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납셨다. 집이 성년조가 아래기를 박영문이 맡으마 원종공신 마련은 지극히 외람되어 밖에서 시끄러우니 신등이 사실을 핵실하고자 계한 단자 및 참고할 만한 글을 독촉하여 보내게 하였으되 보내지 않으므로 경련에서 아뢰었던 것이며 상이 명하여 가져다 보게 하였으되 오히려 보내지 않으므로 부득이 공함을 발송 박영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또 체지를 내어 서리를 부르니 대신 등이 일품 아무는 체지로서 서리를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고 비엄하여 아뢰었습니다. 영문이 처음으로 공신 마련청으로 공문을 보내다가 그 뒤 단자를 보내지 않고 진집 일품 아문이라 칭탁하니 영문이 어찌 사체를 아는 자입니까? 이는 좋게 말할 것도 못됩니다. 박원종, 유순정 또한 신등은 그러다 하니 신등이 체지를 내어 서리를 부른 것은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단자는 진실로 마땅히 보냈어야 합니다. 상은 이 나라의 사람들이 공의 중함으로 추문하여서는 안 된다고 여기시는데 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공신을 중히 여기신다면 마땅히 이로써 추문하여 뉘우칠 줄을 알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정은 박근인 또한 논하였다. 영사 박원종이 아뢰기를 공신 마련은 신등이 감독하는 바이어서 무릇 출납공사를 신등이 주장하니 어찌 일품 아문이라 하여서는 안 됩니까? 또 원종 공신은 마련을 마쳐서 이 병조에 계약한 뒤에 대간이 그 시비를 핵실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한창 마련하고 있는데 조사하고자 하니 신등은 모르겠습니다만 헌부에서 오로지 맡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잘못 사체가 아닌 듯 싶어 신등이 또한 아랜 것입니다. 단자를 보내지 않으면 헌부가 신등을 의심할까 염려해 곧 보냈는데 더군데 헌부가 신등을 추문하길 청한다 하니 만약 이와 같은 일을 추문한다면 큰 과실에는 장차 어찌하려는 것입니까? 저기야 신첨의 재산과 대간이 서로 대립하는 것은 심히 아름다운 일이 아닌데 성종 말년에 연소한 대간들이 노사신의 살점을 먹고 싶다고까지 말하여 크게 성종의 성덕에 누가 되었으니 이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등이 이제까지 참은 것입니다 했다. 성윤조가 아뢰기를 원정공씨는 비록 마련을 마치지 않았다 하나 일찍이 이미 논공 입계하여 판하하였는데 스스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가 어지럽게 본부에 고소하니 만약 마련 마치기를 기다린다면 사세가 농계하여 다시 고치기 어려우므로 고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박원종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조아리 공신 때는 원정공신 마련을 해가 지나도록 마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지럽게 고소함으로 속히 마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성윤조가 아뢰기를 신등은 듣건대 형적이 없는 자 본인이 죽은 자 외방에 있는 자가 많이 참여하였고 지우고 고쳐 적은 곳이 또한 많이 있다 하니 세상이 어찌 능히 이를 알겠습니까? 그 사이에 외람된 편안으로 오로지 난관에 있을 책입니다 하였다. 시간간 이 세인이 아뢰기를 산호가 많이 원정공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조로부터 이래로 노주 사이가 군신의 분수와 같던데 지금은 산호 등이 원정공신이 되었다 자칭하고 주인을 배반하고 항력합니다.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외람되었으면 안 됩니다. 성종조의 대신들은 대간이 말을 않을까 오히려 두려워하여 만약 말하는 것이 있으면 대신이 반드시 기뻐하였는데 패주로부터 대신이 대간을 억제하여 말할 수 없게 해서 그 재화가 드디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무릇 대신은 대간은 중히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되고 임금 또한 대간을 중히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금토관 김내문이 아뢰기를 성종조는 대간이 이 일 말하는 길을 좋아하여 노사신의 살점을 뜯어먹고자 한다는 이가 있기에 일어났습니다. 패조에 이르러는 재상과 대간이 서로 대립하여 조금이라도 이를 말하는 이가 있으면 문득 수금하여 파직시킨 뒤에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이에 이르렀습니다. 대체로 정승은 일국의 여망을 걸머쥐고 있으니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한 바를 말했다고 문득 허물을 이끌어 피험한다면 재상의 허물을 누가 능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당태종이 재상에게 이르기를 경등도 사람이 간암을 받으라. 능히 간암을 받지 못하면 어찌 능히 사람을 간하겠는가 하였으니 이 말이 극진합니다. 지금의 정성은 한각 간암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 사람들이 과실을 말함이 있으면 문득 이를 싫어하니 이는 아름다운 기풍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 세인이 아래기를 성정조의 유승조가 정언이 되어 일찍이 상 앞에서 허종의 허물을 면절하였는데 허종이 물러가 승조에게 이르기를 진실로 성명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어찌 능히 할 말을 다하여 끓이지 않기를 이와 같이 하였겠는가 하였습니다. 또 홍응이 정성이 되었을 때 이를 말하는 이가 있으니 홍응이 기뻐하여 이르기를 우리들이 듣지 못한 이 말을 그대가 말하니 아주 좋은 말이다 하였습니다. 이때 성종의 정치가 천고의 어뜸이었습니다 하였다. 김내문이 아뢰기를 지금 큰 난리의 뒤를 이어 원기가 소삭되니 대신된 이로서는 진실로 마땅히 협심하여 정치를 보필하여야 할 것인데 대신 등은 큰일이 이미 정하여져 때는 바야흐로 아무 일이 없어서 다시 근심할 일이 없으니 대간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한다면 신은 그 종말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대신이라도 만약 조가 있으면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은 일을 죄 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최진은 관아에서 이래를 고용하는 문서이다. 충정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충정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납시었다. 대간이 합사의 아뢰기를 박영문이 단자를 보내지 않은 일 및 정성 등이 상 앞에서 거짓을 꾸미어 아뢰어 대간을 경멸한 뜻을 이미 모두 아뢰었고 상도 또한 이르기를 어찌 이로써 대신을 죄주겠는가 하였으니 상도 또한 그 실수한 바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경륜에서 대신의 말에 어찌 이러한 이로서 신등을 죄주겠는가 하였다 하니 그 실수가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 뜻은 반드시 나는 공이 있는 대신이여 상이 죄주지 않는데 대간이 어찌 할 수 있겠는가 한 것입니다. 그 말이 이와 같으니 주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박영문의 죄는 진실로 큽니다. 전하께서는 진실로 마땅히 밝게 분변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루시니 신등은 실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윤호하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이제 단자를 보니 3등의 삭대전 자가 많은데 외방에 있는 자 및 본인이 죽은 자도 또한 참여되었습니다. 원종공시는 전부 쓰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가기를 원종공시는 예로부터 있었는데 이제 만약 쓰지 않으면 한갓 인심이 실망할 뿐만 아니라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되므로 그래서 윤호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충정실 1권 중종 1년 12월 6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전가기를 대비전께서 금년은 국고가 고월돼 연회를 베풀기가 어려울 듯하다고 이르시니 진, 풍정, 회례연 등과 같은 일은 아울러 정지하라 하였다. 충정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7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납시었다. 정은 박광영이 아뢰기라 박영문은 처음에 단자를 보내지 않고 신등이 개품한 뒤에도 곧 보내지 않다가 신등이 강력히 주문하자 부득이 보내기는 하였으나 잘못한 것이 몹시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영문과 난관들이 모두 원언을 품어 당상에 고하고 당상이 또한 거짓을 꾸며서 아뢰었으며 상께서도 또한 공이 있는 대신이라 하여 너그럽게 용서하시니 마침내 죄 주지 않으면 또한 공신을 보존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혼맹에 참여한 이들이 적지 않은데 실수한 바가 이와 같다면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찌 능히 보존하겠습니까? 하물며 저기하신 점에 이와 같은 간함을 거절하는 것은 몹시 옳지 못합니다. 성종이 일찍이 하교하기를 지금 송사를 보니 직책에 벗어난 일을 말하는 이에게 죄를 주었는데 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하지 않겠다. 조정에 있는 신하들로 하여금 말하지 않음이 없게 하리라 하였으니 이 때문에 성종조에는 사람마다 말하지 않음이 없었고 폐단 또한 제거되었습니다. 폐주에 이르러 간암을 거절하여 그 해가 마침내 구원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릇 대간된 이는 비록 임금이 과실이라도 오히려 기탄하지 않고 말해야 하는데 하며 대신에 이르겠습니까? 하고 지평 신세호는 아뢰기를 대간이 규탄하고 논박하는 바가 있는데 상이 만약 재상이기 때문에 주문하지 않으신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 있는 신하를 만약 작은 일로서 주문하며 어찌 공신을 대우하는 뜻이 있겠는가 하였다. 시간관 최숙생이 아뢰기를 신도 또한 듣건대 원종공신이 지극히 외람되다 합니다. 대간이 아랫말을 좇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또 신이 그늘 경상도에 가서 보니 영로가 피폐한 막심합니다. 폐조에 있어서 의검주, 나장 등이 영리를 침독하여 혹 도망쳐 흩어지고 혹은 언닉하니
그 분석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조정주의 서리로서 역성을 삼은 것은 거관하는 길을 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두 전정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못할 짓이 없이 불법을 많이 행하니 마땅히 역성을 혁파하고 그 역을 아우러 찰방에 소속시켜야 합니다. 하고 영사 신준이 아뢰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찰방을 만약 가려서 임명하면 그의 폐단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리라 하였으나 흐지부지 의논되지 않았다. 충정시로 1권 충정 1년 12월 7일 신해 두 번째 기사 호조참판 박영문이 부름을 받고 정원에 이르러 아뢰기를 원정공신 마련 단자를 입게 할 때 신은 앞서 직함으로는 궁궐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개한 뒤에 곧 인장을 찍어 다른 책에 옮겨졌고 만약 개정한 일이 있으면 정성에게 고한 뒤 봉해 두었습니다. 이 단자는 진실로 신에게 관계가 없는데 대가는 망령되 신이 오로지 맡았다 하니 마음이 몹시 민망스럽습니다. 신이 이 뜻을 아뢰고자 하나 다만 헌부가 신은 논란함이 신이 대항하여 겨룰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정성이 신이 감독하여 마련하였더라도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지우고 고쳐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부는 듣고 이를 아뢰었으니 또한 헌부의 허물도 아닙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7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7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7일 신해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박원정 등을 주문할 것을 청하 또 원정공신에 외람대에 들어간 자를 뽑아 세 단자를 나누어 써서 본인 죽은 자 및 밖에 있는 자 성명을 모두 고쳐 적은 자 인자를 찍은 뒤에 더 적은 자를 아뢰기를 이는 마땅히 속히 개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 사유를 주문하소서 하니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 1권 중종 1년 12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납시었다. 대선 이 계명이 아뢰기를 박영문의 이런 상이 이미 그 잘못을 아나 다만 공신이기 때문에 그를 죄주지 못할 뿐이고 또한 원정 공신이 외람된 일은 박운영도 또한 말하였으니 영문을 주문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영사 유순정이 아뢰기를 이는 관계되는 일이 아닌데 헌부의 논란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늘 원정공신에 참여했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혹은 말머리에서 혹은 문 앞에서 어지럽게 고소하는데 모두 이는 근거 없는 헛된 일입니다. 대가나안과 그들의 진소문을 듣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루지 못하여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말에는 마친 데 다시 상고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계명이 아뢰기를 이 일이 비록 관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 임금이 허물이면 말하는 이가 진실로 만날 것이나 세상의 허물에 이르러는 대간이 아니면 능히 규철하지 못합니다. 만약 정성이면 헌부가 반드시 개청하여 추구하고 백집사에 이르러 반드시 먼저 추구하고 난 뒤에 개청하는 것이 준례입니다. 하였다. 순정이 아뢰기를 비록 박영문을 한문하였으나 실은 신등이 감독하는 바였어 마음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피하는 것입니다. 또 신등이 일이 실로 낭패입니다. 파방할 때는 염치 없는 것으로 탄핵하고 이제 또 탄핵을 입으니 신등은 민망합니다. 하였다. 계명이 아뢰기를 무릇 사람에게 어찌 말의 잘못이 없겠습니까? 대간의 말이 비록 너무 지나쳤더라도 대신의 입장에서는 힘써 임금이 아래 사람의 말과 의견을 가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옳은데 지금의 대신은 대간이 말한 바에 대하여 부득이 사피하니 조정이 능히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대사관 윤희손이 아뢰기를 당초 공함을 낼 때 만약 부당하게 생각했다면 중흥부가 먼저 헌부에 통문한 뒤에 입기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아니하고 문득 곧 입기한 것은 대간으로 하여금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 조짐이 큽니다. 주문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계명이 아뢰기를 박원종이 이르기를 헌부가 스스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였는데 이것이 어진 인신으로서 할 말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원종은 지금 한창 마련하는 것이 분요스럽기 때문에 한 말일 뿐이다. 내가 어찌 공신이기 때문에 주문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중조실 1권 중종 1년 12월 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8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납시었다. 시독관 김세필이 아뢰기를 시는 갑자는 이후로 밖에 있으면서 들으니 사람의 시체가 서울 길가에 쌓여 사람들이 모두 밟았다 합니다. 지금은 비록 이와 같이 심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으나 간혹 시체를 유기하거나 해고를 묻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 주 문왕은 못을 수리하다가 썩은 해골을 발견하자 명하여 묻어주게 하니 사관이 적기를 언택이 썩은 해골에까지 미쳐 다했습니다. 청근대 사방에 명하여 묻어주게 해서 사람마다 상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가짐을 알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이르기를 상이 썩은 해골에도 이와 같이 하는데 하물며 산 사람에게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고 모두 고무하는 마음을 지닐 것이고 관리된 사람 또한 모두 감동하여 공경하고 삼가 받들어 행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옳다고 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9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박영문의 일을 아뢰었다. 간원이 또 아뢰기를 신수꾼의 일은 비록 사전에 있었으나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근래 탐묵이 기풍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 염치를 장려하고자 한다면 죄주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하니 연호하지 않았다. 이 앞서 수건이 전주 부윤이 되었을 때 죽은 아내를 전주부 땅에 장사 지내고 잇따라 전택을 널리 점유했다가 일이 발각되어서 명하에 주문하게 하고 또 부윤을 교체했는데 이에 이르러 다시 아랜 것이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9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홍조참이 유승조가 아뢰기를 폐수가 교동에 내쫓겨 죽었으니 만약 상국으로 와서 묻는다면 미리 의논하여 대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차자를 올렸는데 그 사연에 이르기를 지난날 총애를 받는 뭇 계집은 안에서 고혹하고 아침하는 자는 밖에서 비비를 맞춰 임금을 도로서 인도하지 않았기에 크게 인심을 잃고 그의 종사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팎 신서의 구가와 옥송의 돌아감이 모두 전하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대신이 천명과 인심의 순응함을 따르고 종묘의 근본을 확고히 할 계책을 개교를 염려해 자순 왕대비 자제를 받들고 그의 추대해서 마치 강화를 터놓은 것처럼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운율을 바라는 듯 한 백성의 바람은 크게 위로하였으되 전하께서는 처음에 일찍이 이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특히 대중의 의견에 핍박되어 신극에 오르셨지만 전왕을 공경히 받드는 정성은 트럭만큼도 덜함이 없이 더욱 돈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부로 하여금 반찬을 감독하여 그의 몸을 복량케 하고 중간 여의로 하여금 시종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호분의 장사로 호위하여 예측 못할 변을 맞게 하였고 보고 물선을 받들고 가는 자가 줄을 잇게 하였으되 불행히 학질에 걸려 죽었으니 전하께서 애통하고 슬퍼하여 수라를 거두고 정지하였으며 상장의 예를 다하고자 대신에게 의논하였으되 대신의 의논은 의리에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공부는 일체입니다. 아비는 비록 아비 도리를 못하더라도 아들은 아들 도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순임금은 아버지가 완악하고 어머니는 사나웠으며 아우상은 그만하고 날마다 순임금 죽이는 것으로 일을 삼았지만 순임금은 이를 공경하여 고수를 뵙되 경건하고 공고한 모습을 지니었으니 고수 또한 믿어 순하여지고 차츰 다스려져 간하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순임금은 고수에게 살아서는 그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죽었은 그 예를 다하여 제사 지냈습니다. 어찌 고수가 완악하고 사납다해서 살았을 때 섬기고 죽었을 때 장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예를 폐지하겠습니까? 또 온나라 태갑은 욕심이 법도를 무시하고 방종이 예절에서 벗어나 당 임금의 전념을 전복하였는데 이때 이윤과 같은 이가 있어서 그를 동궁에 내쳐 거부시키는 자들을 끊고 뉘우쳐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때를 당하여 태갑이 만약 고치지 않고 죽었다면 그 초상과 장례를 이윤이 마땅히 어떻게 처리하였겠습니까? 모왕이 상나라를 이긴 뒤에 주의 아들 무경을 봉하여 그 제사를 받들게 한 것은 주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로 차고 넘치는 죄를 처단하기는 부득이하였으되 군신의 의리 또한 괄시하여서는 안 되었으였습니다. 이는 백성을 조문하고 죄를 지되 강상을 유지하고 대의 명분을 밝게 계시하는 도리인 것입니다. 더구나 유연은 난망하여 비록 악한 시효는 더했
졌으나 왕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의 망령된 뜻으로는 전왕이 종상의 죄를 얻었으니 진시로 종묘 소목의 순서에 붙여 제사할 수는 없으되 남의 신하로서 임금을 위하여 상장하는 예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례는 명의를 쓰고 따로 상주를 세워 제사하며 상국에 부고를 내서 시호를 청하여 왕으로 하여금 정분이 지극하고 의리가 극진할 것이며 계하는 순서가 뚜렷해지고 전수한 의리가 밝아질 것이고 성상이 정성을 다하여 예절을 다한 지극한 정문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옛일에서 이를 상고해보면 송나라 태조가 공제에게 우리 태조가 공양 왕에게 한 상장 상시의 예도 또한 본받을 만합니다. 상국이 비록 묻지 않더라도 그 예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이고 만약 묻는다면 불가불 미리 이를 위해 도모하여야 합니다. 일찍이 도모하지 않고 꿈에서 대답한다면 위를 섬기고 아래의 정성을 보이는 도리가 아닙니다. 삼가문하건대 오할하다 하지 말고 다시 대신 및 정신 중에서 사체를 아는 이에게 의논하여 널리 중론을 들어보아 옛일에 부합하고 오늘의 시정에도 맞도록 하소서 하니 전개하기를 마땅히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충정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1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납시였다. 사간 김말문 장령 김어평이 박영문을 주문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1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윤대를 들었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1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납시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10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10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경노비 중에서 잘 사는 사람 10명을 가려 성종조의 예에 따라 홍문관에 소속시켜서 독서당에 사가한 인원을 공개하게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11일 을미어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11일 을미어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11일 을미어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11일 을미어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상차하기를 신등이 박영문의 일을 가지고 여러 날 복합했으나 지금까지 윤허하지 않은 신이 실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전하의 이목이니 무릇 보고 들음이 있으면 마땅히 핵실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종공신의 외람단 일을 안팎에서 시끄럽게 말할 뿐만 아니라 대신도 스스로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문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방자히 굴고 간청이 폭주하여 문정이 저자와 같으니 이 때문에 신등이 상고하여 그 외람됨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자를 보니 태반은 허위여서 지어버리고 이름을 적지 않은 자가 무려 수백인이며 또 사람은 시골에 있으면서도 이름이 기록에 있는 자도 그 대열에 참여한 자가 있으니 이는 영문이 한 짓입니다. 그의 소행이 이와 같은데도 추국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 점을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영문이 공이 있다 하여 죄주지 않는다면 다른 날 공을 믿고 제멋대로 할 자가 반드시 이를 본받아 뒤를 이을 것이니 그러면 전하는 장차 어떻게 제어하시겠습니까? 임금이 무릇 이의 시비를 모른다면 그만이거니와 알면서도 분변하에 바로잡지 않는다면 거짓이 날로 번져 마침내는 구원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신등이 아랜 바 부당하게 등록된 자에 대해 전하께서 이미 그 거짓임을 환히 아시면서도 곧 명하여 고치게 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전하의 뜻이 어떤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정 초기에 일국 신민 누구나 전하께 간언을 따르는 미덕이 있다는 말을 애타게 듣고자 하는데 그늘의 아랜 바는 하나도 쾌히 젖지 않으시니 압박이 실망이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교하기를 박영문에게 무슨 사사로운 정실이 있겠는가? 지웠거나 죽었거나 밖에 있는 자들은 마련할 때에 개정될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11일 을미호 5번째 기사 육조 참의 이상 및 홍문관 대감 전부와 서번 이품 이상이 유승조가 찾아 올린 이로 빈청에 모여 의논하였다. 유순 박원정 송일 권견 민효정 박안성 노궁필 이계남 이손 이집 유순 강훈 김준손 성세명 등이 의논드리기를 대왕이 임금이 도리를 잃었던 것은 고금이 없는 바로서 스스로 하늘의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사의 죄를 얻었으니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하며 영을 두고 사당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상께서 대왕을 위하여 언내가 극히 두터웠고 조정의 처지 또한 의심할 것이 없는데 승조가 막는 데에 가당치 않은 고사를 인용하여 이렇다 구분 말을 하니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찾아가운데 있는 일로 말하더라도 그 인용한 바 무경의 일은 더욱 크게 받들기 위해서이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타 경서를 인용한 것도 모두 이와 같으니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유자광이 의논하기를 차자에서 아비가 비록 아비의 도리를 못하더라도 아들은 도리를 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이는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또 이르기를 순임금은 아버지는 왕고하고 어머니는 사나우며 아우 상이 거만하여 날로 순임금 죽이는 것을 일삼았다. 그러나 맡은 일을 공경하여 고수를 뵙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장경하고 전율하니 고수도 또한 믿었고 순하여져서 점점 다스려져 간사한 데 이르지 않았다 하였으니 또한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또 이르기를 이윤이 태갑을 동궁에서 내쳐 방종함을 끊고 뉘우쳐 깨닫기를 바랐으니 그때의 태갑이 만약 잘못을 고치지 않고 죽었다면 그 상장의 예를 이윤이 어떻게 처리하였겠습니까? 하니 이는 무엇을 이름입니까? 이윤이 비록 태갑을 동궁에 내쳤으나 그가 뉘우쳐 깨닫기를 바래 복이 시키고자 하였으니 군신의 명분이 일찍이 끊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고 죽었다면 임금이 예로서 장사 지낼 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승조가 감히 연산군을 태갑에 견줍니까? 또 이르기를 무왕이 상나라를 이긴 뒤에 주의 아들 무경을 봉하여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하였으니 이는 무엇을 이름입니까? 무왕이 무경을 봉한 것은 주를 제사한 것이 아니라 혁명 후에 선왕의 제사를 존속시킨 것뿐이었습니다. 또 이르기를 장사에는 능의를 쓰고 따로 상주를 세워 제사하였으니 이 말은 회개하고도 놀랍습니다. 이미 연산군을 강봉하였는데 어찌 다시 능의를 쓰겠습니까? 또 이르기를 따로 제사를 받들라 하였으니 승조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계급한 서차가 현자하고 전수한 의리가 분명하다 하였으니 승조의 뜻은 연산군을 왕으로 보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까? 또 이르기를 송태조가 주 공제에게 그리고 우리 태조가 공양 왕에게 상장과 상시한 예를 본받을 만하다 하였으니 이는 무엇을 이름입니까? 연산군을 공제나 공양 왕에게 견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삼국에서 비록 묻지 않더라도 그 예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만약 묻는다면 이를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이니 미리 도모하지 않고 꿈에서 대답하면 이것은 위를 섬기고 아래에 보이기를 정성으로 하는 도리가 아니다 하였으니 이는 무엇의 이름입니까? 또 이르기를 삼국에 부고를 하고 시호를 청하여 왕을 삼으라 하였으니 이는 더욱 해괴하고 놀랍습니다. 만약 시호를 정한다면 반드시 연산군의 행장을 꾸며서 정해야 할 것이니 행장을 꾸미는 것은 그 짓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승조의 말은 모두 스스로 꾸민 것이라 옳지 않은 말을 끌어다 붙인 것이요 괴론을 창조하여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옳습니까? 청컨대 유사히 회부하여 그 정실을 상세히 물어 사람의 의욕을 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순정, 성희안, 정미수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제 승조의 차자를 보니 그가 말한 것이 옳지 못하고 인용한 경사도 모두 옳지 않은 말을 끌어다 붙인 것이 진실로 채택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고 구수영, 신준, 박근 등은 의논드리기를 패왕은 종사의 죄를 얻었습니다. 승조가 막는 데 옛일을 인용하여 차자를 올렸으나 채택할 만한 말은 없습니다 하였다. 정광세, 허집, 반우영, 유응용, 안윤덕, 박영문, 김봉, 신용계, 이점, 홍자, 유빈, 고형산, 심광보, 하한문, 이운거, 민상안, 박의영, 이광, 이세정, 쇠인, 최인, 송천희, 조계상, 이가신 등이 의논드리기를 패왕은 종사의 죄를 얻어 호칭을 강당하여 군이 되었으니 상장의식의 왕례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상주를 세우려면 마땅히 후계자를 두어 그 제사를 받들어야 하는데 후계자를 두어 제사를 받드는 것은 사제상 시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미 사위 승습으로서 사연을 만들어 주청하였습니다.
이제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하는 것이 사리에 순한 것 같으나 사부 조제하는 천사가 올 때 국가에서는 상례를 써서 복제를 고쳐 대접하겠습니까? 이도 또한 사세상 시행하기 어려운 바입니다 하였다. 이 계명 윤희선, 성윤조, 김말문, 김언평, 강중진, 송흠, 신세호, 박광영, 박그린 등이 의논하기를 신 등이 승조가 아래인 주, 공제, 공양왕, 고수, 태갑, 유, 여의 일을 보니 연산의 일과는 같지 않습니다. 무왕이 무경을 봉한 것은 당 임금의 재산을 받들게 한 것이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니 모두 이끌어 정글을 삶을 수 없는 것입니다. 패왕은 종사의 죄를 얻고 강봉하여 군이 되었으니 부고하여 시호를 청하였으나 안되며 또 장래에 능의를 따로 쓰고 따로 상주를 세워 제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신흥은 생각하기를 상주를 세워 제사하는 것은 설사 중국의 힐문이 있더라도 그때의 임기응변으로 대답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정하여 묘를 수호하고 속절에 지지하는 것은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다. 성몽정, 이세한, 최숙생, 김세필, 김철문, 김한국, 김내문 등은 의논들이기를 승조가 아랜 바 장래에 능의를 쓰고 따로 상주를 세워 제사하게 하는 것은 신등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능의는 왕자의 예이며 상주를 세워 제사하는 것은 백성의 복이 있는 일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연산군은 이미 임금의 도리를 읽고 종사의 주의를 얻어 폐강하여 군이 되었으니 이런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정리에 어긋납니다. 다만 예관으로 하여금 곤도를 조차 속절의 제사를 폐하니 폐절을 위하여 이 예를 거행하는 것은 이체 몹시 거슬립니다. 만약 이르기를 조사가 와서 만일 전왕의 일을 물으며 장차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한다면 처음에 이미 사위 승습에 대하여 임기응변으로 청하였으니 또한 임기응변으로 대답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였다. 사신은 논한다. 연산군이 비록 도리를 잃어 폐리이 되었으나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는 북면하에 신하로 섬긴 지 12년이고 또 주상에게는 형이니 마지막 보내는 일은 어리상 마땅히 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하물며 당초에 이미 폐위한 것으로 고하지 못하고 선위한 것으로 구했으니 이제 그 죽음에 있어 보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두는 것은 노산의 경우와 같다. 중조에서 비록 법도 밖으로 대우하여 끝내 힐문함이 없다 하더라도 사책에 기록하는 바에 어찌 후세의 의심이 없겠는가. 옛 임금에게는 되도록 관대히 하고 새 임금에게는 충성하며 사랑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조정 논의가 이와 같으니 애석하다. 이거를 클릭을 못하겠네. 중정실을 읽은 중정 1년 12월 21일 을며 여섯 번째 기사 전가기를 공실의 노비 구사를 전번에 정하여 준 것 외에는 앞으로는 연로의 잔업 노비는 정하여 줄 수 없다 하였다. 중정실을 읽은 중정 1년 12월 11일 을며 일곱 번째 기사 전가를 공조참의 유승조는 경련 참창관에서 교체한다 하였다. 유승조가 바른 말 했는데. 중정실 1권 중종 1년 10일 1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조광의 납시였다. 대사원 이계명 대사관 윤희선 박영문이 이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았다. 계명이 아뢰기를 유승조는 비록 크게 실수는 하였으나 실로 정실은 없는 것입니다. 대저 사람의 말하는 것이 옳으면 체납하고 그러면 듣지 않을 뿐입니다. 어찌 이를 말한 것으로 경영관을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때문에 교체한다면 신은 언로를 방해하게 되고 사람의 의혹을 일으키고 사람의 진언을 저해야 할까 두렵습니다. 그가 어찌 정실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그 뜻을 따라 아뢰었을 뿐입니다. 외관에서 승조의 정직함을 알지 못함이 없는데 승조를 경영관에서 교체하는 것을 신은 그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대신에 유승조의 차자가 크게 잘못되었다 하여 혹은 주문하여 한다고 혹은 마땅히 가까이 모시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하였지만 내 뜻에는 언로의 방해가 있을까 싶어 어려워하였다. 그러나 대신 등이 재산 말하고 또 참청가는 정원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벼슬 아치로 겸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만 명하여 교체했을 뿐이다 하였다. 희손이 아뢰기를 대신의 의덕 때문에 이를 말한 이를 죄주는 것은 크게 옳지 못합니다. 경영관을 교체하면 비록 죄주지는 않는다 해도 죄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계명은 아뢰기를 비록 대신이 말하였더라도 반드시 여러 대신에게 널리 물은 뒤에 고쳐야 합니다 하고 희선은 아뢰기를 승조가 경영관에서 교체되는 것은 실로 관계치 않습니다만
단지 언로에 방해가 있을까 두려울 뿐입니다 하였다. 영사 유순정은 아래기를 어제 큰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빈청에 모여 각각 자기의 의사로서 의논하여 아뢰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정론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말하였는데 교체하면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고 또 아래기를 신은 벼슬길에 오른 뒤부터 항상 평안도에 있으면서 그 민폐를 보았습니다. 중국 서울로 가는 사신 일행을 호송하는 군마에 혹 타기도 하고 혹은 싣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모두 산군 백성을 뽑아서 배정하였습니다. 성천과 같은 고을은 그 정도가 7, 8일 만에야 의주에 도달하고 의주로부터 또한 반드시 7, 8일 만에야 요동에 도달하니 그 왕래하는 괴로움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정이 없어 반드시 부방군으로 정하여 보냅니다. 대체로 평안도 백성은 여름과 겨울은 부방하였다가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또 호송군에 배정되니 이 때문에 민간의 소와 말이 함께 피폐되고 유망하여 거의 없어져 달리 소복할 계책이 없습니다. 앞서는 삼포수군 900명을 각진에 나누어 보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은 많고 군사한 자가 진마다 한두 명, 두세 명뿐이니 지키는데 도움이 없을 듯하여 증감을 면제하여 길이 호성군으로 배정하면 민폐가 없어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청와대 널리 중의를 거두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시독관 김세필, 김안국이 아뢰기를 유승조의 이런 대감과 정성과 모두 온당치 않다고 합니다. 신등은 역시 승조가 아랜 것이 실로 크게 잘못되었다고 여깁니다. 신등은 일찍이 옳지 못하다는 뜻으로 승조에게 말하였으나 승조의 생각은 억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뜻한 대로 감히 아랜 것뿐이라 하니 그 말은 과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로 과오이지 단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허물을 보기를 각각 그 무리에서 하라 하였습니다. 승조는 처음 은교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발탁되었으니 스스로 심력을 다하여 보효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무릇 품은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경연해서 모두 개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도움된 것도 많으므로 상께서 역시 일일이 청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상께서 반드시 즐거이 좇을 것이라 여겼으므로 이번 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들을 만한 것이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버리면 됩니다. 만약 좋지 않으면 그 사람도 또한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을 알 것입니다. 지금 승조의 일에 대하여 어제 재상이 혹은 주문하여야 한다고 혹은 가까이 모시기에 마땅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순임금은 대성인이시되 주요의 말도 반드시 쫓아 양극단을 잡고 그 중용을 백성에게 썼습니다. 지금 승조에게 약간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죄를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죄 주지 않으면 사람이 반드시 모두 이르기를 상께서 직언을 좋아함이 이와 같다 할 것이니 재상이 이를 말한 이를 죄주고자 청함은 신등의 뜻은 아름다운 기풍이 아닐 듯합니다. 승조는 반드시 폐주를 위함이 아니라 고고한 충무의 뜻을 스스로 묻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감히 아랜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옛 말에 이르기를 한쪽 말만 듣고 믿으면 간사함을 낳는다 하였으니 널리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합당하다. 언로에 방해됨으로 처음에는 듣지 않았지만 대신이 제삼 말하기 때문에 짐짓 명하에 갈게 한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널리 의논하겠다 하였다.